부모는 자식에게 시간을 요구하지 않는다. 부모는 자식의 삶을 방해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다린다. 아무 말 없이 아버지는 오늘도 새벽에 눈을 떴다. 알람은 울리지 않았지만 몸이 먼저 깨어났다. 평생 그랬다.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누군가 보지 않아도 일어나야 했던 사람이다. 젊었을 때는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었다. 가족이 있었고 먹여 살려야 할 사람들이 있었다. 이제는 일어나야 할 이유가 사라졌는데도 몸은 여전히 그 시간에 눈을 뜬다. 습관은 사람보다 오래 산다. 아버지는 조용히 방문을 연다. 어머니가 깰까봐 숨소리까지 죽인다. 부엌으로 가서 불을 켠다. 불이 켜지는 소리가 집안에 너무 크게 울리는 것 같아 괜히 미안해진다. 집이 조용하다는 건 편안한 게 아니라 비어있다는 뜻일 때가 많다. 어머니는 조금 뒤에 일어난다. 알람을 맞춰둔 적은 없다. 아버지가 움직이는 소리에 몸이 먼저 반응한다. 일어났어? 이 말은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다. 늘 그 자리에 있어줘서 고맙다는 뜻이다. 어머니는 밥을 짓는다. 쌀은 둘이 먹기엔 늘 조금 많다. 젊었을 때부터 그 양이다. 자식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랐던 시절의 습관이 아직 남아있다. 밥은 사람 수보다 기억의 크기에 맞춰진다. 어머니는 반찬을 꺼내다 말고 휴대전화를 한 번 본다. 화면은 조용하다. 어머니는 그냥 다시 반찬을 꺼낸다. 부모는 연락이 없는 걸 서운해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그 애씀은 대부분 성공하지 못한다. 아들은 회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전화를 한번 꺼내본다. 어머니 이름이 저장된 화면 위에 손가락이 멈춘다. 지금은 회의 들어가야 하고 이따가 해야지. 그 이따가는 오늘도 오지 않는다. 딸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집안을 정리한다. 씻어야 할 그릇, 정리되지 않은 빨래, 머릿속을 채운 일정들. 그 틈에 부모 생각이 잠깐 스친다. 잠깐이다. 그리고 사라진다. 부모는 자식의 삶을 잘 알고 있다. 바쁘다는 걸, 힘들다는 걸, 여유 없다는 걸. 그래서 전화하지 않는다. 부모의 침묵은 배려가 아니라 체념에 가까울 때가 많다. 아버지는 아침을 먹고 동네를 한 바퀴 돈다. 갈 곳은 없다. 걷는 이유도 딱히 없다. 그냥 몸이 가만히 있지 못한다. 젊었을 때 쉰다는 건 사치였고 지금의 쉼은 어색하다.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본다. 젊은 부부, 아이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아버지는 그 풍경 속에 자신이 없는 걸 느낀다. 사람은 필요 없어지는 순간부터 서서히 사라진다. 어머니는 집에 혼자 남아 TV를 켠다. 내용은 보지 않는다. 소리가 필요할 뿐이다. 집이 너무 조용하면 사람은 생각이 많아진다.
그 생각은 대부분 후회와 닮아 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어머니는 밥을 차리다 말고 한숨을 쉰다. 이제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기다리는 사람에게 시간은 벌이다. 아버지는 그날 병원에 간다. 어머니 몰래다. 괜히 걱정시킬까봐. 의사는 차트를 보고 말한다. 조금 더 일찍 오셨어야 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인다. 늘 그렇듯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아버지는 휴대전화를 꺼낸다. 아들 이름, 딸 이름 둘 다 누르지 않는다. 부모는 아플 때도 자식 걱정부터 한다.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어머니는 그 침묵이 조금 길다는 걸 느낀다. 하지만 묻지 않는다. 부부는 서로의 불안을 굳이 확인하지 않는다. 저녁이 되고 어머니는 밥상을 차린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들다가 잠시 멈춘다. 애들 요즘 바쁘겠지.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 대화는 그걸로 끝이다. 더 말하면 서운해질 것 같아서 부모는 자식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시대가 바뀌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그 설득은 외로움을 조금 늦출 뿐 없애주지는 못한다. 밤이 깊어지고 불이 꺼진다. 어머니는 잠들기 전 한 번 더 휴대전화를 본다. 아무것도 없다. 어머니는 화면을 끄고 눈을 감는다. 내일은 오겠지. 그 믿음 하나로 잠든다. 이렇게 하루가 지나간다. 부모의 하루는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간다. 하지만 아무 일 없던 하루가 가장 위험하다. 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조금씩 늦어진다. 본인은 느끼지 못한다. 어머니만 안다. 부엌불이 한참 동안 켜지지 않을 때 어머니는 시계를 보지 않아도 시간이 흘렀다는 걸 느낀다. 오늘은 좀 늦네. 어머니는 가볍게 말한다. 아버지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괜찮다는 말은 대부분 괜찮지 않을 때 나온다. 아버지는 밥을 남긴다. 젊을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어머니는 그릇을 치우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말하는 순간 현실이 될까봐 무섭다. 부모는 문제를 말로 만들지 않는다. 말로 만드는 순간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아서다. 아들은 회사에서 성과 압박에 시달린다. 위에서는 재촉하고 아래에서는 불만이 쌓인다. 집에 돌아오면 아무 말도 하기 싫다. 부모에게 전화할 힘도 그 안에 포함된다. 딸은 아이의 성적표를 보며 한숨을 쉰다. 왜 이렇게 안 했어? 아이를 다그치다. 문득 어머니 얼굴이 스친다. 어머니도 자신에게 이런 얼굴을 했을까? 잠깐이다.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온다.
아버지는 동네 병원을 다시 찾는다. 이번에는 어머니와 함께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한다. 큰 병원으로 가보셔야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다.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는 전화기를 든다. 아들 번호를 누르다 말고 지운다. 딸 번호를 누르다 말고 지운다. 아직은 괜찮을 것 같아서, 아직은 아닐 것 같아서. 부모는 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의 시간을 아껴 쓰려 한다. 며칠 뒤 아버지는 갑자기 쓰러진다. 어머니는 당황하지 않으려 애쓴다. 손이 떨리지만 전화는 정확하게 누른다. 그 숫자를 몇 번이나 머릿속으로 연습해왔던 사람처럼. 구급차 안에서 아버지는 어머니 손을 잡는다. 말은 하지 않는다. 그 손에 많은 말이 담겨 있다. 응급실, 밝은 불빛, 빠른 발걸음.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손만 바라본다. 손이 아직 따뜻하다. 의사는 말한다. 지금은 연락을 하셔야겠습니다. 그제야 어머니는 전화를 건다. 아들, 딸, 벨이 울린다. 아들은 회의 중이었다. 진동이 계속 울린다. 짜증 섞인 얼굴로 전화를 끊으려다 이름을 본다. 어머니, 왜 이렇게 자주? 그 말은 끝까지 나오지 않는다. 딸도 전화를 받는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낯설게 차분하다. 아버지, 지금 병원이야.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준다. 병원으로 달려오는 길, 아들은 신호를 무시한다. 딸은 아이를 안고 울면서 택시를 탄다. 머릿속에는 같은 생각만 맴돈다. 설마 아니겠지. 부모는 이 순간에도 자식이 올 걸 기다린다. 아버지는 의식이 흐릿해진 와중에도 문 쪽을 본다. 애들 왔어? 그 말이 마지막 질문이 된다. 아들은 병실 문 앞에서 멈춘다. 딸은 그 옆에 선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아버지의 얼굴이 너무 작다. 어머니는 자식들을 보자 그제야 울음을 터뜨린다. 참아온 시간만큼 울음은 거칠다. 아버지는 눈을 뜬다. 잠깐이다. 아주 잠깐. 아버지는 아들을 본다. 딸을 본다. 그리고 미소를 짓는다. 그 미소는 안도다. 그날 밤 아버지는 다시 눈을 뜨지 않는다. 의사는 고개를 숙인다. 시간은 이미 지나가 있었다. 장례식장. 아버지는 차가운 사진 속에 있다. 어머니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 자식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래도 마지막에 자식들 얼굴 보고 가셔서 다행이네요. 그 말이 왜 이렇게 잔인하게 들리는지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는다. 아들은 사진을 본다. 딸은 영정을 본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한다. 우리가 너무 늦었구나. 하지만 그 깨달음은 이미 도착하지 못할 곳을 향하고 있다. 부모는 기다리다 떠났다. 자식은 도착했지만 만나지 못했다. 이때부터 이 이야기는 후회로 완전히 방향을 튼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다. 조문객이 떠난 자리에는 말이 남지 않는다. 남는 건 정리해야 할 물건들과 정리되지 않는 마음뿐이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 누군가 이제 들어가 쉬시라고 말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젓는다. 조금만, 그 조금은 이별을 미루는 시간이다. 아들은 상주 완장을 풀어 손에 쥐고 있다. 이걸 언제 풀었는지도 기억이 없다. 사람들이 다녀갔다는 사실보다 아버지가 정말로 없다는 사실이 이제야 몸으로 들어온다. 딸은 분향소 한쪽에 앉아 하염없이 바닥만 본다.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린 것처럼 나오지 않는다. 슬픔이 너무 클 때 사람은 울지도 못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버지가 없는 차 안은 이상하게 더 넓다. 라디오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 아들은 급히 끈다. 어머니의 집에 도착한다. 문을 여는 순간 어머니는 발걸음을 멈춘다. 집 안 공기가 완전히 다르다. 사람 하나가 사라졌을 뿐인데 집 전체가 허물어진 것 같다. 아버지의 신발이 현관에 그대로 있다. 어머니는 그 신발을 정리하지 않는다. 정리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서다. 부모가 떠난 집은 시간이 멈춰 있다. 움직이는 건 산 사람뿐이다. 어머니는 밥을 짓는다. 여전히 양이 많다. 숟가락을 놓고 잠시 멈춘다. 그리고 웃는다. 아직도 습관이 남았네. 그 웃음이 너무 가벼워 보여서 아들은 고개를 돌린다. 딸은 눈을 감는다. 어머니는 밤마다 아버지 이름을 부른다. 큰 소리가 아니다. 부엌에서 혼잣말처럼, 방에서 잠들기 직전처럼. 여보, 대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부른다. 아들은 며칠간 회사에 가지 않는다. 책상 위에 아버지의 유품이 놓여 있다. 오래된 시계, 닳아버린 지갑, 그 안에서 아들의 명함이 나온다. 예전에 한번 드리고 잊어버린 것이다. 아버지는 그걸 버리지 않았다. 아들은 그 사실 하나에 무너진다. 딸은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 집에 더 자주 온다. 하지만
대화는 늘 짧다. 무슨 말을 해도 아버지가 빠져 있다. 어머니는 자식들 앞에서는 울지 않는다. 울면 짐이 될까봐. 부모는 마지막까지 부모다. 어머니는 아버지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 문을 열면 냄새가 날 것 같아서 그 냄새가 사람을 다시 살려낼 것 같아서 아들은 어머니에게 말한다. 같이 사세요. 혼자 있지 말고.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젓는다. 여기가 아버지 집이야. 그 말이 이해되지 않다가 이해된다. 딸은 어느 날 아이를 혼내다 손을 멈춘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한 번도 화를 크게 낸 적이 없었다는 걸 문득 떠올린다. 그 기억은 뒤늦은 감사다. 밤이 깊어질수록 어머니의 집은 더 조용해진다. 그 조용함 속에서 어머니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눈다. 혼자서 당신 말이 맞았어. 애들 바쁘더라. 그 말에 서운함은 없다. 체념만 있다. 아들은 집에 돌아와 부모에게 전화하던 습관이 없다는 걸 처음 깨닫는다. 이제야 전화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도. 딸은 잠들기 전 어머니 번호를 누른다. 어머니는 받는다.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다. 그래서 안부만 묻는다. 안부는 가장 늦게 배우는 효도다. 시간이 조금 흐른다. 어머니는 점점 말이 줄어든다. 자식들은 그걸 안정이라고 착각한다. 어머니는 이제 기다리지 않으려 애쓴다. 기대하면 또 상처받을까봐. 이제 기다림은 고통이다. 부모가 기다림을 포기하는 순간 그건 끝에 가깝다. 자식들은 아직 모른다. 후회의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어머니는 어느 순간부터 아침밥을 짓지 않는다. 밥솥이 하루 종일 비어 있는 날이 늘어난다. 아들은 그게 상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딸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한다.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부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다. 그저 말로 꺼내면 다시 무너질까봐 입안에서 삼킨다. 자식들은 더 자주 찾아온다. 이제야 시간을 낸다. 하지만 부모의 시간은 이미 다른 속도로 흐르고 있다. 어머니는 자식들이 와도 크게 반기지 않는다. 싫어서가 아니다. 기대하지 않아서다. 기대는 한 번 더 상처받을 준비이기 때문이다. 어느 날 딸은 어머니가 냄비를 태운 걸 발견한다. 가스불이 켜진 채 한참이 지나 있었다. 어머니는 미안하다고 말한다. 그 말이 너무 익숙해서
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아들은 병원에 가자고 말한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인다. 예전처럼 미루지 않는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한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많이 상하셨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는 말한다. 이제는 기다리지 않을 거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자식들은 그때는 이해하지 못한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신발을 정리한다. 처음이다. 현관이 텅 비어 보인다. 어머니는 한참을 서 있다. 조용히 문을 닫는다. 그날 밤 어머니는 아버지 꿈을 꾼다. 꿈속에서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서 있다. 어머니는 그게 작별이라는 걸 안다. 며칠 뒤 어머니는 잠에서 깨지 않는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와도 눈을 뜨지 않는다. 전화는 또 늦게 간다. 병원, 이번엔 기계 소리가 더 많다. 의사는 차분하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에 힘이 빠진다. 딸은 아버지 때와 똑같은 장면을 보고 있다는 걸 깨닫는다. 어머니는 잠깐 눈을 뜬다. 이번에는 자식들이 곁에 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짓는다. 그 미소에는 안도가 있다. 이제 늦지 않았네. 그 말이 마지막이다. 장례식장. 이번엔 사진이 2개 다. 시간차는 있었지만 부부는 같은 자리로 향했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래도 부모님 다 잘 모셨네요.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 딸은 고개를 숙인다. 그 말이 왜 이렇게 무겁게 들리는지 설명할 수 없다. 집으로 돌아온다. 부모의 집은 이제 정리된다. 물건 하나하나가 말을 건다. 아들은 어머니의 수첩을 발견한다. 날짜 옆에 짧은 메모들이 있다. 아들 전화 없음. 딸 바쁨. 오늘도 기다림. 그 페이지는 끝까지 채워져 있다. 효도는 마음이 아니다. 행동이다. 그리고 행동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부모는 기다려주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장례식은 효도의 자리가 아니다. 그곳에는 후회만 남는다. 지금 전화해라. 지금 안부를 물어라. 지금 시간을 써라. 부모는 오늘도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자식은 늘 조금씩 늦는다. 장례식이 첫 효도가 되지 마라. 부모가 아직 전화를 받을 수 있을 때 그게 가장 빠른 때다.